불꽃 튀는 투자 전쟁에서 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하나. 시장을 집어삼킬 최강의 포트폴리오 대전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그러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그리고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수익률 순입니다. 3위 어떤 분의 어떤 종목일까요? 최원범 매니저의 사면입니다. 17.3% 기록하고 있고요. 1월 5일에 공개했는데 계속 오릅니다. 어제 또 목표가를 7만 원까지 상향했던 사면이 현재 종목 수익률 순위 3위입니다. 자, 2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2위는요. 최창림 매니저의 그린광학입니다. 19.26%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1월 8일에 공개해서 어제 1월 12일 기준으로 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높은 수익률 최창림 매니저의 그린광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위, 영예 1위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아직까지 조기준 매니저의 제노코의 아성을 넘을 수가 없군요. 1월 7일 공개가 됐고요. 1월 8일 그 다음날 바로 편출이 된 종목입니다. 26.98%로 종목 수익률 순위 1위는 조기준 매니저의 제노코였습니다. 그러면 포트 수익률 순위도 지금 이 세 분이 그대로 차지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3위부터 공개합니다. 3위는요. 19.92% 강시환 매니저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 탑3에는 없었지만 세크와 CMTX 모두 훌륭한 수익률 기록하면서 19.92% 3위 기록하고 있고요. 자, 2위는 누굴까요? 2위 공개합니다. 조기준 매니저가 2위군요. 23.3%. 제노코로 1위를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위에 조기준 매니저가 올라있다는 건 1위는 그럼 아마도 이분이겠죠. 1위 포트 수익률 공개합니다. 역시나 최창림 매니저입니다. 34.8%의 높은 수익률로 최창림 매니저가 현재 포트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용호상박은 저희가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최고가로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닙니다.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최고가 기준으로 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을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도 실전 매매 그대로 저희는 정직하게 딱 올바르게 이렇게 투명하게 수익률을 계산해서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최창림 매니저. 네. 아니 어깨가 지금 이만큼 올라가셨는데. 네. 오늘따라 이게 올라갔네요. 네. 어떻게 의도적인 건 아닌데. 1위 하시고 계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네, 일단은 제가 용호상박 지금 2개월 차인데 사실 2026년도 1월 달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달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까지 잘 해서 1등 끝까지 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월 13일밖에 안 됐는데 2월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면 1월에는 그냥 내가 1등 하는 거고 2월까지 1등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느껴져서 근데 1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지난주에 가져오셨던 종목이 고영이랑 그린광학이거든요. 네. 이 두 종목 다 좋았는데 오늘 어떤 종목 그중에서 AS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고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목표가를 일단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지금 오늘 목표가를 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 테마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뇌수술용 로봇이 어떻게 보면 의사들 사이에서 어려운 수술이기도 하고요. 1mm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고영의 뇌수술 로봇이 지금 좀 이슈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의료기기 테마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고요. 당분간은 이 부분들이 좀 지속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영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설명드려보면 사실 고영 같은 경우는 오늘 직전 고점인 300원을 돌파하면서 850원까지 찍고 지금 그 부근에서 아직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월봉 차트로 보면 한 4년 전인가요? 3만 1,000원대에 약간 지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32,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서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수정을 하겠고요. 익절가는 28,800원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고용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가벼워졌는지 우리 최창림 매니저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이 진짜 사상 최고가에 도전하고 있는 고용이라는 종목 현재 수익률 15.53% 기록하고 있으니까 1월에 최창림 매니저의 탑픽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추천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장 추천 종목은 한국 무브넥스입니다. 네, 한국 무브넥스인데 이것도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 공장을 지금 지으면서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진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이제 엔진이 심장이고 만약에 바퀴가 다리라고 하면 타이어가 다리라고 하면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관절, 뼈 이런 부분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하는 이제 하프샤프트라든가 지금 엑셀 같은 경우가 지금 단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중이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고강도 그런 알루미늄, 경량화 이런 된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지아 공장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실적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동안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그쵸?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여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소형들 중에서는 지금 한국 무브넥스가 지금 움직임이 좋고 상승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잃을 게 없는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니까 좀 편안하게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들여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 굉장히 긴 횡보 구간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매수가는 5,060원부터 내일 식초가 밴드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7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매니저님은 저번 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오실 때 첫 출전 때부터 했던 게 자동차 관련 부품주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는 또제 기억하기로 웬 자동차 부품주? 갑자기? 라는 물음표를 굉장히 많이 걸었었는데 12월에만 네, 해도 맞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부품주들이 다 같이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 갖다 붙이면서 다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1월 달에 같이 또 부품주가 갖고 나오신 거 보니까 이 종목도 그러면 나도 한번 사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좀 필요한 약간 좀 답변을 듣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냥 이 종목도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기대가 단순 자동차 쪽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종목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종목인지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예전에 로봇 관련된 테마로 급등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아니다라는 또 악재가 터지면서 또 급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나랴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프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을 그 바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관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외에서 뭐 배달용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물류 로봇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 로봇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는 자연스럽게 로봇 관련주의 공급망으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주기도 하고 로봇 관련주 이런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한국 무브넥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정말로 좋은 차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평선 다 수렴해놓고 뚫어놓고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무브넥스 이게 현대 무브넥스라고 불릴 만큼 현대차 그룹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 보입니다. 현대차나 네. 기아차 쪽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게 아무래도 조금 물론 지금 현대차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게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약에 좀 흔들린다고 꺾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방 쏟아져 내릴 수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고객사가 너무 단일화돼 있지 않나.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다른 고객사들을 또 접촉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확인된 내용은 사실 없긴 한데 사실 이 현대차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무브넥스가 현대 기아만 지금 신경 쓰더라도 그 수요에 대한 공급이 지금 다 안 될 정도로 지금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현대차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자동차 하위 벤더인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도를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창림 매니저님이 간다면 가는 거다. 1위의 품격이 느껴지는. 예. 죄송합니다. 한국 제가 무브넥스. 3등 주제에 까불었네요. 아우. 1위와 3등에 웅장해지는데요. 그럼 그러니까요. 3등 종목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저희가 일단 AS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갖고 AS로 들어갈 종목은 반도체 기업이죠. CMTX를 오늘 AS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이거. 제가 TSMC. TSMC에 관련된 네. 이제 한국의 유일한 밸류체인이라고 했는데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TSMC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잔존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린 이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반도체가 아침에 반짝했다가 밀렸다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 전부 다 끌어올렸거든요. 반도체의 체력은 튼튼하다. 그래서 많은 테마주들이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굳건히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인 CMTX, TSMC의 실적 발표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드린 목표가 11만 원까지 강력 홀딩하셔서 수익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TSMC 모멘텀 보고 가는 겁니다. TSMC 실적 발표 내일 모레 예정돼 있고요. 현재 수익률 10.3% 기록하고 있으니까 계속 좀 내일 모레까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추천주가 궁금한데요. 오늘장 추천주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1위의 품격이 느껴지는 네. 최창림 매니저의 살짝 받아서 가나요? 어깨에 올라타서 갈 종목, 예, 어깨 걸고. 고영의 어깨에 올라타서 갈 종목 리브스메드를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수술용 로봇 기업이죠. 수술용 의료기기 기업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복강경 수술 기업 전문 기업으로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IPO 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종목일 텐데요. 지금 오늘도 고영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오늘도 같이 올라가서 장중에는 한 7, 8%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에 3%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갖고 있는 리브스메드 기술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다빈치라는 회사, 인투이티브 서치칼에 갖고 있는 다빈치라는 기술, 그 기계의 그런 기술력보다 훨씬 리브스메드의 기술력이 훨씬 좋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평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투이티브 서치칼의 시총이 250조입니다. 근데 지금 리브스메드의 시총은 1조 갓 넘어가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단단한 시장을 뚫어낸 리브스메드의 그 기술력이 250조의 절반, 아니 10분의 1만 가더라도 25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의 시총보다 25배는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 다빈치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점유율의 10%만 차지해도 지금 주가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리브스메드가 갖고 있는 특허가 정말로 많이 있는 상황인데 특허의 잔존 기간이 17년이 넘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특허 등록률 역시 99%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특허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사의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더 실적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는데 25년도에 실적이 매출이 5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26년도에는 더 대폭적인 외형 성장이 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브스매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는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58,6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러프하게 잡아서 71,000원, 목표가는 71,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러프하게 봐서 5만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브스매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인데 지금 오늘 상승한 부분까지 해서 지금 시총이 1조 5천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네. 물론 뭐 복강경 수술기구인 이제 아티센셜이 그 뚫기 어렵다는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 주요 병원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인데 이게 언제 정도 해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 언제 정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느라고 빠졌던 부분들을 최창림 매니저가 FDA 승인까지 얘기해 주면서 아니 1, 2, 3이라고 오늘 너무 이거 같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좋아.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25년도에 24년도 대비해서 100%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6년도에는 더 폭발적인 성장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27년도에 매출이 3천억을 넘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26년도가 흑자 전환하면서 더 커질 매출의 원년이 될 것 같고 27년도에 3천억의 매출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지금 시총의 1조 5천억은 훨씬 더 한 3조까지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브스매드가 물론 짧은 이제 조만간 그 보호회수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 18일에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보호회수 물량이 나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제 흐름을 보게 된다면 지금 공모가가 5만 5천 원인 리브스매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모가에서 조금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신규 그 오버행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7만 1천 원까지 홀딩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놓치고 갈 뻔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도 있을 뻔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잘 보고 가자라는 관점 주시면서 매수가 58,600원 그리고 목표가 7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리브스매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또 여기 성화준 매니저 질 수 없죠. 네. 일단 AS 먼저 한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AS 해볼까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바이오 종목 갖고 왔습니다. D&D 파마텍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에 좋은 가격대 잡았다 보니까 오늘 뭐 이 재료 소멸로 인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수익 구간이라는 점 먼저 좀 강조를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제가 계속 기대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매년 있었던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요, 항상 그 이벤트가 진행되는 주간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세론이 무조건 맞아요.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시면 되냐면 옥석 가리시면 돼요. 진짜 실체 있는 기업들. 근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시로 관련된 레포트들, 특히나 매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서서히 또 다시 한번 스며들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오늘의 낙폭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부분들 분명히 포커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또 현대차 밸류체인 기업들의 수급이 좀 쏠렸다 보니 일부 내려놓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제약바이오는 언제나 조정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핵심 종목인 D&D 파마텍 기술 이전에 대한 이벤트 터지기 전까지 저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수 잡으셔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실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7% 정도의 조정이 나와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또 우리 성하준 매니저가 AS 해주셨습니다. 바이오는 특히 이런 기술력 있는 바이오는 그렇죠. 항상 조정이 조정이 기회다. 기회다. 좋습니다. 저 말 맞춘 것도 아닌데 좋아요. 목표가 11만 3천 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질투하지 마시고요. 질투나.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성하준 매니저가 가져온 추천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잠깐 좀 틀을 바꿔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K엔터 한번 주목해보자. 너무 저평가돼 있다, 하이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하이브에 대한 부분들은요, 너무나도 이제 빅 이벤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난 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비교적 아쉬웠고, 이 미국 법인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신규 아티스트 투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다소 좀 아쉬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실적이 바닥을 디딜 때 그 향후 실적을 바라보라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그 향후 실적들을 바라봤을 때 하이브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더 우상향된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BTS의 컴백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전 세계 K-엔터 아티스트들 뭐 전 세계 아티스트들 다 놓고 봤을 때 이렇게까지 완전체 컴백에 대한 그 흐름들을 전 세계가 주목한다? 이런 아티스트가 또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BTS의 월드 투어 일정이 조만간 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 일정이 공개되면 시장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들길 겁니다. 몇 번을 진행할 거고 몇 명이 들어올 거고 이거에 대한 굿즈 판매와 플랫폼 판매가 얼마나 될 건지에 따라서 하이브의 실적 전망치가 우상향될 거냐 이게 또 점쳐지기 때문에 이번 월드 투어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된다? 저는 충분히 한번 좀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게다가 BTS가 3월에 신규 앨범을 또 출시를 내놓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앨범 초동 판매량이 275만 장이었다. 근데 이제 전부 다 군필이 돼서 내놓는 앨범 과연 그 초도 물량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저는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에 대한 BTS 모멘텀 저는 꾸준히 지켜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좀 적자로서 좀 아쉬웠던 플랫폼인 위버스에 대한 흑자 전환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실적을 뒷받침해준다는 것까지 본다라 그러면 저는 하이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평가돼 있는 지금 시점에 주목해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더라도요. 이 5거래일 동안의 캔들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아랫단에서 꼬리 달리면서 누군가가 매수가 들어오죠. 이게 뭐예요? 지지라인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매집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31만 5천 원에서 시초가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낮게 좀 분할 매수 관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36만 5천 원, 손절가로는 28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터의 아버지로서 참 하이브 제가 질문 드릴 수 있게끔 해서 오늘 가져서 정말 저도 이제 BTS의 그 월드 투어 일정이 오늘 아니야 내일 자정에 그렇죠. 좀 있으면 공시에 00시에 발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큰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BTS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공연당 영업이익, 순수익이 한 500억 정도 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그러면 월드 투어 일정이 10회면 5천억. 12회면 6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 쪽에서 잡고 있는 올해 영업이익 한 6천억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BTS의 수익만 그렇고 나머지 쪽에서 좀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있을 그 월드 투어 일정이 솔직히 BTS 하이브 작년에 영업이익이 좀 안 나왔던 부분들이 이번에는 크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완전체로 복귀하니까. 그렇죠. 근데 월드 투어 일정이 만약에 생각보다 좀 줄어들면 그 부분들이 조금 걱정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괜찮을지 더 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을 한 방에 날려주십시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드 투어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왜? 모릅니다. 규모를. 어느 정도 갈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나 기대하는 부분들은 지금 K-엔터 관련된 기업들이 문제가 뭐냐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 아니 전 세계 시장, 중국 시장 말고 K-엔터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없냐는 거죠. 그렇죠. 유럽도 있죠, 중동도 있죠, 미국도 있죠. 너무나도 많은 시장이 펼쳐져 있는데 너무 중국의 의존도가 크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다라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월드 투어 일정이 나오든 저는 그 내용이 주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BTS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 BTS가 추가적인 이 실적을 쌓아주면 좋겠지만 아우들도 잘해요. 엔팀이라는 이 아티스트들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뭐 보이드 엑스토도어라는 그 아티스트들도 너무 잘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 나온 아티스트들도 지금 계속해서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관련 기업의 매출은 오히려 더 우상향된다라는 점. 그러면 저는 오히려 한한령에 대한 의존도를 떼버리고 전 세계 시장을 갖고 놀 수 있는 하이브에 대한 흐름들은 저는 월드 투어 이벤트 너무나도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캐치아이라든지 그렇죠. 많은 이제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게 실망감이 나왔을 때도 하이브는 얼마 충격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회복해줬던 하이브이기 때문에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하이브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BTS 돌아옵니다. 그리고 월드 투어 일정 공개되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 뭐 전역하고 그 전 폼을 회복했던 남자 그룹은 없었는데 BTS는 다르겠죠. BTS에 대한 기대감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목표가 36만 5천 원 잡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S 종목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일단 바이오 보겠고요. 인투셀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종목도 이제 오늘 JPMorgan 스퀘어 영향 받으면서 세론 나가다 보니까 주가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제조제 임상을 하기 위해서 본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가의 하락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한 리뷰에 대한 설명들은 제가 좀 이따 공개방 통해서 바이오를 제가 쫙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공개방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제 또 신규 종목 진입을 한번 좋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반도체로 가볼 텐데요. 반도체 종목 하나를 본다라고 한다면 전 요거 넣고 싶어요. 하나 마이크론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인데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후공정 오사트 기업입니다. 결국 이제 후공정 테스트를 맡고 있는 기업인데 결국 물량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넘쳐나는 상태에서 아마 테스트 물량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역포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자료 준비한 두 장이 있으니까 두 장 빠르게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이닉스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의 물감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의 물량이 하나 마이크론쯤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내년이라는 얘기는 결국 작년 기준인 거라서 올해 공장이 더 증가될 것이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하고 하나 마이크론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삼성 대신에 후공정 동맹을 더 구축할 정도로 이제 하이닉스가 또 지분 투자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 나왔을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의 비중 대신에 하이닉스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차트 보면서 바로 또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좀 쉬는 구간에 이 정도 약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반도체와 다르게 옆으로 기어가는, 빠지지 않고 기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고점대에 뚫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 요 위에 13,400원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반도체는 기본 밸류 뚫고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 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뚫지 못했다는 점 봤을 때 충분히 기본 밸류에이션을 올해 이번 달 말까지 봤을 때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서 약간 횡보하는 기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일단 눌렸을 때 26,150원부터 해서 시가까지 매수 밴드 보면 될 것 같고, 목표가로는 짧게 일단 35,500원, 손절가로는 24,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제 국내 오사트 기업 중에서는 이제 매출 규모로만 따지면 지금 1위 기업이라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힘을 못 받는 상황에서 소부장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마이크론이 또 올라가면서 이게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어넣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부터 시작했고 단기간적으로 지금 200% 넘게 단기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좀 고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직전 고점이었던 31,650원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충분히 그 지금 고점 자리가 기본 밸류에이션에서 보는 상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가야 이제 기본이자라 보고 있고요. 아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건 많이 올라왔고, 약간 이벤트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 주에 TSMC 있고 월말에 빅테이크 발표가 남아있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확장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 맞춰서 월말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처럼 반도체 안 갈 때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 IT, 반도체 돌고 돌아서 조방원 갔다가 결국 IT 와야죠. 하나마이크론 딱 하나 꼽아주셨고요. 목표가 35,500원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창림 매니저의 한국무브넥스, 강시환 매니저의 리브스메드, 성하준 매니저의 하이브,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의 하나마이크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분의 무방 일정 한번 듣고 마무리할게요. 최창림 매니저님. 네, 저는 잠시 후 9시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유튜브에다가 최창림 검색하시면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핫하고 지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차가 가면 꼭 가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정도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타겟 종목도 있었는데 이 외에 3개 종목이 더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갈 때 꼭 봐야 되는 종목, 잠시 후 밤 9시 최창림 매니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강시환 매니저
매니저님. 네, 저는 잠시 후 8시 40분에 그 유튜브에서 강시현 매니저 검색하셔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제가 트렌드세터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죠. 트렌드세터인 만큼 각 시장에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을 픽업해서 딱 제가 픽해서 드렸습니다. 오늘도 SPG, 원익홀딩스, LH, 만도까지 수익 다 10% 이상 드렸습니다. 다음 급등할 종목 준비해놨으니까 8시 40분 강시현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트렌드 세터의 다음 급등주 잠시 후 8시 40분 강시환 매니저 검색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화준 매니저님.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 조정은 매수의 기회, 급등의 기회다. 항상 이거 놓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재료소멸인가? 죽어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탑3 뽑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저녁 10시입니다. 평일 저녁 10시에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죽어도 아닙니다. 인상적이네요. 바이오 잠시 후 밤 10시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전 좀 이따가 이제 20시 22분에 공개 방송을 할 건데요. 오늘 저는 딱 하나입니다. 바이오 볼 거고요. 제가 네어 밴드에서 설문조사 해봤는데 오늘 어떤 거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압도적으로 바이오가 달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반도체 위주로 볼 거고요. 지금 뭔가 바이오 반도체 깝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제가 또 정확한 인사이트 많이 들고 있는 거 유명하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인사이트 통해서 냉정하게 제가 판단하도록 할 테니까 바이오와 반도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입장하셔가지고 많이 참고사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잠시 후 8시 22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호랑이팀 매니저 4분과 함께 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용팀 매니저 4분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